당신은 눈을 감고 심장이 느려지며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본질, 즉 당신을 나라고 느끼게 하는 그 부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의식은 잠든 동안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꿈이 아니며 뇌가 기억을 처리하는 과정도 아닙니다. 고대의 문서들, 이집트 파피루스와 금서로 금지된 티베트 문헌에는 잠들기 직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답을 깨닫고 일어나는 경험이나 짧은 시간 동안 마치 며칠을 살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 진실은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당신의 의식은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이것을 위대한 잠이라고 부르고 다른 곳에서는 신들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1587년 교회에 의해 불태워진 한 문서에는 이 여행의 진짜 이름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여정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행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이 경험의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당신의 몸속에 들어와 잠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차원의 힘을 빼앗아 깨어있는 삶으로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밤에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직관이 말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에게 그 지도를 전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매일 밤 의식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당신의 일상에 되돌려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호흡이 느려져도 당신 안에 한 가지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운 것 중 하나는 수면이 단지 무의식 상태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수면이 그것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생생한 꿈이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만남, 어디서나 떠오르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존재를 오직 육체적인 경험으로만 한정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몸이며 그 몸뿐이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탐구하지 않은 금서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몸은 잠들지만 의식은 여행을 떠납니다. 심장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될 때 당신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실제의 층을 넘나듭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이 층을 아스트랄 평원이라고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정신 세계라고도 합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은 간단하지만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수면은 다른 차원으로의 일시적인 전이입니다. 당신의 몸은 충전소와 같고 당신의 의식은 자유로운 여행자와 같습니다. 의식은 존재하며 탐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도 깨닫지 못한 채 이미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몸은 무겁지만 당신은 가벼운 느낌을 받거나 전혀 가본 적 없는 장소에서 깨어났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이 낯익은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의 격언에는 각 잠은 작은 죽음이고 각 깨어남은 작은 환생이다 라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당신은 잠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 당신 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별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드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통제권을 놓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허물고 자아를 놓고
일상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몸은 자동으로 작동을 시작하고 심장은 계속 뛰며 폐는 계속 호흡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물리적 세계와 분리됩니다.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에서도 같은 과정이 더 작은 규모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대 영적 전통에 따르면 죽을 때 의식은 몸과 분리되어 여정을 떠납니다. 수면 중에도 이 과정이 일어납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면에서는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통에서는 이 연결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은빛 끈이라고 부릅니다. 이 끈은 몸과 살아있는 본질을 이어주는 에너지 다리와 같습니다. 끈이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죽음에서는 이 끈이 끊어지며 여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많은 성자들은 수면을 의식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매일 밤 죽음을 배우고 잠을 신성한 항복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진정한 죽음의 순간에 평화와 지혜, 명료함을 가지고 이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 잠들기 전에 의식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는 단지 잠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행하는 영혼이 해방 상태에서도 목적을 잊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그 경험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깨어있는 상태와 수면 상태 사이의 경계가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신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를 인식하고 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잠이 죽음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깨어있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밤 이 여정을 마주하는 연약함과 장엄함을 이해한 사람들은 매번 잠들 때마다 꿈을 꾸고 매 감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밤의 의식에 관한 잊힌 계시 중에는 일부만이 알고 있으며 당신의 체험을 변화시키고 탈체험을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고대의 2단계 수면법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집트, 심지어 중세 유럽에서도 인간의 수면은 자연스럽게 2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 잠을 자고 한밤중에 깨어서 독서나 명상, 기도를 하며 다시 아침까지 잠을 청했습니다. 두 수면 블록 사이의 휴식은 문제가 아니라 종종 신성한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높은 의식 상태에 접근하려는 이들에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수면과 두 번째 수면 사이의 중간 상태는 탈체험, 자각몽, 영적 만남을 위한 가장 풍부한 시간대 중 하나입니다. 한밤중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면 뇌는 여전히 델타파와 세타파라는 느린 파장에 잠겨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깊은 잠과 깨어있는 의식 사이의 경계에서 두 세계의 장벽이 얇아집니다. 당신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완전히 무의식 속에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당신은 포털에 있습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2단계 수면 중에 의도적으로 몸과 의식을 분리할 수 있는 순간이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은 무겁게 잠들어 있지만 정신은 의식적으로 실제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또한 2단계 수면은 꿈과 아스트랄 여행의 기억을 더 잘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꿈을 떠올려 보면 그것을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거나 명상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경험을 원한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잠들고 약내에서 5시간 정도 첫 번째 수면을 취하세요. 그 후 자연스럽게 또는 알람으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조용히 누워서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일어나지 말고
생각과 이미지 사이를 떠다니듯 마음을 편안히 유지하세요. 그런 후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다시 잠들려고 해보세요. 꿈속에서 깨어있거나 의도적으로 분리하겠다는 결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면 주기를 이렇게 조금만 조정해도 내면의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단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세계를 여행하는 것임을 알았던 고대의 기억이자 잃어버린 유산입니다. 매일 밤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의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존재는 친숙하고 어떤 존재는 낯설지만 모든 만남은 목적과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의식들이란 단지 인간 영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수호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 친척, 친구들 혹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친숙한 영혼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고진동 의식을 가진 스승이나 지도자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깨우고 영감을 주며 잊힌 기억을 되살립니다. 이 만남들은 상징적인 형태로 이미지 속에 숨겨져 있거나 대화, 가벼운 접촉, 심지어 무언의 지식 전달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강렬한 느낌으로 깨어나거나 특정 향기를 맡거나 깨어날 때 들리는 목소리 혹은 하루 종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밤의 만남의 한 조각입니다. 각 만남은 상처를 치유하고 고대의 약속을 되새기며 사명을 받아들이고 각성을 가속하는 기회가 됩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편안하거나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존재는 불편함, 두려움 또는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악의적인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당신이 치유하거나 통합해야 할 내면의 부분을 반영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미묘한 세계에서의 만남에 대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잠들기 전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 감사, 보호, 빛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당신은 의식을 조정하여 진정한 목적과 일치하는 존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결코 혼자 여행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항상 움직이고 배우고 다른 영혼과 접촉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밤의 여정을 둘러싼 신비 중에서 가장 매혹적인 것은 평행 세계로의 접근일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다른 선택을 했거나 다른 길을 걸었거나 다른 열정을 쫓았거나 다른 운명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당신이 존재한다고. 탈체험과 자각몽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대체 현실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당신은 살아있고 활동하며 현재의 문제와 놀랍게도 비슷한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특히 의식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우리는 평행현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미뤄왔던 결정을 내리거나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신을 만나거나 아예 다른 길을 선택한 자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렇게 다른 측면들과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강력한 통찰과 새로운 직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의 해결책을 얻거나 불가능해 보였던 일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경험은 너무 신비로워서 그냥 꿈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생생한 꿈이나 정말 강렬한 데자비로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징후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다른 시간선과 가능성에 닿았다는 표시죠. 마치 무한한 자비로 가득한 삶이 속삭이듯 말하는 것 같습니다. 봐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길이 열려있고 두려움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더 큰 힘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경험을 받아들이는 연습은
강렬한 꿈과 갑작스러운 직관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을 그냥 환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 꿈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내 어떤 면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선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수많은 세계와 경험을 가진 광활한 영혼입니다. 밤의 세계 사이의 장막이 얇아질 때 당신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아나 다른 여정, 무한한 당신의 또 다른 버전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매트 헤이그의 한밤중 도서관호를 읽어본 적 있나요? 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을 이제는 말로 표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모든 꿈이 그냥 상상의 세계에서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꿈은 아스트랄 여행의 암호화된 보고서일 수도 있고, 다른 의식과의 만남이나 평행 현실을 방문한 경험일 수도 있으며, 당신의 영혼이 맡은 보이지 않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꿈이 지닌 깊이와 에너지에 있습니다. 평범한 꿈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지만 진짜 꿈, 다른 차원에서 의식적으로 일어난 꿈은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삶의 신비 속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자동 모드를 벗어나 의도적으로 눈을 뜨고 무형의 세계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때입니다. 당신의 꿈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꿈은 세계 사이의 메시지이자 포털이고 다리입니다. 꿈이 단순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당신에게 남겼다면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뭔가 진짜를 만났고 문턱을 넘었으며 기억해냈습니다. 깊은 잠과 다른 차원에서 의식이 깨어나는 사이에는 거의 인식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에너지 포털이 열리는데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와 미묘한 차원을 이어주는 에너지장이 형성됩니다. 수면 중 특히 가장 깊은 단계나 부분 각성 시 의식은 이 보이지 않는 통로를 건널 기회를 갖습니다. 이 순간들은 매우 섬세합니다. 영혼의 개방성과 동시에 마음의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또는 몸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이 포털을 즉시 닫아버립니다. 당신은 잠자는 동안 깨어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몸은 마비되고 의식만 깨어있는 상태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에너지 포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의식은 자연스럽게 이 포털을 찾게 됩니다. 에너지 포털의 징후를 알아차리려면 조금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무겁거나 가벼운 느낌이 들거나 전환 순간에 진동소리나 울림이 들리거나 방이 회전하는 듯한 느낌이나 몸이 끌려나가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용기와 열린 마음으로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의식은 그 포털을 통과하여 밤뿐만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경험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징후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세요. 낯선 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자신의 빛을 믿으세요. 모든 의식이 친절하거나 중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면 중에 우리 주변을 맴도는 모든 에너지가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의 영적 전통들은 밤의 여정을 지키기 위해 수호자를 두었고 부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수호자들은 깊은 지혜와 자비를 지닌 진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당신의 여정을 지키며 당신의 영적 각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적대적인 존재들을 물리칩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당신을 이끌어내는 빛나는 형상이 꿈에 나타나거나 악몽 중에 갑자기 안전함을 느끼거나 한밤중에 깨어 혼자가 아니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간섭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밀도가 높은 영역에 갇힌 방황하는 의식들입니다. 일부는 단지 자신을 유지하려 하고 일부는 공포나 의심, 혼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우리가 분노, 상처, 두려움, 깊은 슬픔과 같은 저주파 상태에 있을 때 더 쉽게 다가옵니다. 이런 감정 상태는 우리의 자연 보호막을 약하게 만들어 원치 않는 존재들이 쉽게 침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동수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묘한 세계의 법칙에 따라 진동수는 비슷한 진동수를 끌어당깁니다. 잠들기 전 사랑, 감사, 용기, 진실과 연결되는 감정을 느끼면 그것은 마치 당신 주위에 빛의 장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명상, 더 큰 선을 위한 진실된 의도, 이 모든 실천은 당신의 영적 보호를 강화하고 수호자를 불러들이며 에너지 공격이 닿지 않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은 위험한 땅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들판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 믿지만 그 깊은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매일 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몸이 쉴 때 당신의 상위 의식은 자아의 필요를 넘어서는 더 큰 목적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빛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들은 다양합니다. 방황하는 의식을 빛으로 이끌기,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나 장소에 에너지를 보내기, 다른 영혼을 인도하기, 영적 구조와 균형을 맞추기,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등입니다. 이런 임무들 중 많은 것은 당신의 이성적 마음이 완전히 알지 못한 채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영혼, 즉 당신의 진정한 본질은 자아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더 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몇 시간 자고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며 깨어난 적 있나요? 아니면 이유도 모르게 깊은 감정을 느꼈거나 마치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또는 누군가를 돕거나 구하는 꿈을 꾸었던 경험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이 잠든 동안 수행한 진짜 여정의 흔적입니다. 다른 세계에서는 말이 주요한 의사소통 방법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의식들은 기호, 이미지, 감각을 통해 직접적인 진동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어떤 언어보다 더 빠르고 깊게 전달됩니다. 당신의 의식이 잠든 동안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꿈이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꿈들은 뇌의 논리보다는 영혼의 지혜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상징, 열쇠, 다리, 폭풍, 거울, 이 모두 에너지 코드이자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우기 위해 설계된 정보입니다. 기억, 통찰, 변형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차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대신 현실을 형성하고 존재를 변화시키며 운명을 재구성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강렬하거나 반복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충만한 이미지를 꿈꿀 때 그 상징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보다 그 상징이 당신 안에서 어떤 느낌을 일으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열리는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넘어설 준비가 된 새로운 길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 동반자는 당신 안에 잠든 내적 힘이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고, 폭풍은 비록 당신의 마음이 저항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감정적 정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언어를 해석하려면 분석보다는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이성적 사고보다 더 많이 느끼고 이미지를 신성한 손님처럼 맞이하며 존재의 핵심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강력한 수행 방법 중 하나는 꿈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깨어났을 때 상징, 감정, 세부 사항을 바로 기록해 보세요. 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의 다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인식하고 반복되는 주제를 알아차리게 되면 결국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밤새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몇 분 만에 사라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당신의 의식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합니다. 매일 밤 매 꿈, 아스트랄 세계를 가로지르는 매 여정은 당신 안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포착하려면 훈련과 의도, 무의식의 언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기억을 되살리고 당신의 영혼이 잠자는 동안 수행하는 심오한 경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드럽게 깨어나기. 깨어나는 방식은 꿈을 기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갑자기 알람이 울리거나 급격히 움직이지 마세요. 눈을 감고 몇 초간 그대로 있어 보세요. 깊게 호흡하며 떠오르는 모든 인상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2번째, 잠들기 전 의도 강화. 의식은 의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잠자기 전에 오늘 밤 내 의식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이 간단한 수행은 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해줍니다. 3번째 기억, 유도 도구 사용. 몇몇 사람들은 침대 옆에 자수정 같은 돌이나 라벤더 향 또는 자각몽을 깨울 수 있는 만트라를 반복함으로써 기억을 돕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의식과 기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4번째, 꿈 일기 유지. 침대 옆에 공책과 펜을 두고 깨어나는 즉시 모든 기억나는 것들을 기록하세요. 색깔, 이미지, 감각, 단어 등 작은 것들까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기록하지 않으면 이성적 마음이 그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패턴과 메시지, 그리고 점점 더 생생한 꿈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쉽게 포기하지만 기억은 근육처럼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혹시 최면 발작 상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는 깨어있음과 잠들음 사이의 미세한 경계로 이미지, 감각, 생각들이 마치 빛나는 강처럼 떠오르는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다면 비전이나 아스트랄 여행, 심오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로에 지쳐 빠르게 잠에 들며 이 상태를 놓치지만 사실 이 상태는 영혼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의 상태입니다. 최면 발작 상태는 마치 세계와 세계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순간 이성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방어력이 허물어지며 영적인 의식은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당신은 완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에 존재하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면 발작 상태에 들어갔을 때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제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들,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부유하거나 흔들리는 느낌, 신체의 크기나 무게가 변화하는 느낌 등이 있습니다. 혹시 잠들기 직전 몸이 갑자기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며 깨어난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상태가 중요할까요? 이 상태를 인식하고 의식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면 깊은 치유와 에너지 재정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너무 빨리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잠을 단지 휴식의 시간, 하루와 다음 날 사이에 잠깐의 고요한 시간으로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매일 밤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성한 여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꿈꾸는 몸이 아니라 여행하는 의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포털을 건너고 안내자를 만나고 그림자와 마주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식을 초월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매번 잠들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그 광대한 존재와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매번 깨어날 때마다 그 지혜를 물질 세계로 가져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각성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각성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에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여정이 물질 세계에서만 시작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밤이 낮만큼 생동감 있고 강력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금서가 단순히 고대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텍스트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